애플 AI, 애플 인텔리전스 종단에서 이루어지는 내 손안의 제비스 드디어 나도 언맨이 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이폰 15 프로부터 지원이라고? 아, 팀 쿡이 형 자꾸 이럴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성공입니다. 아, 정말 이제 정식 업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애플 인텔리전스 업데이트 지난 WWDC 24에서 짠! 하고 공개한 뒤에 정말 많은 분들이 베타 업데이트를 해서 이래저래 써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는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고요? 전 아이폰 14 프로니까요. 젠장할. 이런 식의 장난질을 애플은 늘 해왔죠. 정말 열받는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나의 찾기에 이어서 이런 스펙 장난질까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애플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놈들이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아무 짓거리나 마구 해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들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열폭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할 때쯤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돈에 눈이 뒤집혀서 환장해서 그러는 걸까? 그래서 만들게 된 오늘의 콘텐츠 15는 되고 14는 안 된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애플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아니죠. 애플 Intelligence입니다. 이야, 이름 정말 기가 막히게 지었다. 근데 좀 유치해 보이는 건 함정이긴 하겠죠. 사실 기존의 시리는 거의 멍청이에 가까웠어요. 음성 명령을 수행해 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능은 사용자가 직접 조작해야 되죠. 캘린더에 뭘 기록해달라거나 알람을 맞춰달라거나 스케줄을 등록해달라거나 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줄줄줄줄 읊어서 이 모든 것들을 리스트업해줘 하면 얘가 못한다는 거예요. 2시에 체육관 일정 등록해주고 4시에 외출 일정 등록해줘. 하지만 이번 인텔리전스는 상당히 복잡한 기능까지 수행이 가능하죠. 심지어는 화면에서 자동으로 특정 기능이 클릭이 되면서 작업이 완수되는 과정까지 직접 지켜볼 수도 있죠. 정말 놀라운 기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인지하고 작동을 한다. 바로 이런 얘기죠. 정말 인텔리전스해진 것 같아요. 똑똑해졌죠. 더불어서 아이폰 사용법에 대한 것도 완전히 숙달돼서 이제 구글에 물어보지 않아도 시리에게 직접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말이죠. 이모지도 알아서 만들어주고 사파도 그려주고 사진도 수정해줍니다. 시나리오에 걸맞는 동영상 편집도 직접 해주죠. 문자 메시지, 메일 등 여러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요청하는 걸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엄마 도착 시간이 몇 시지? 라고 물어보면 그거를 메일에서 찾아가지고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음성비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짜 하이라이트는 엣지 디바이스, 즉 사용자의 단말 안에서 이 인공지능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앞서 나열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개인정보들이에요. 이것이 만약 서버단에서 연산이 이루어져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보안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죠. 중간에서 누가 이렇게 해킹을 훅 해버리면 다 노출되는 거니까요. 개인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리의 경우 말단의 단말기에서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로 정보가 새나갈 일이 전혀 없죠. 애플의 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안은 워낙에 철저하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들도 이렇게 마스터키 없다, 잠긴 폰 못 풀어준다, 우리는 보안이 생명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모르나 보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안 풀어주더라고요. 이런 보안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말단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기의 성능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아진 건 별로 없어요. 이 표를 참조해보면 많아야 30% 정도 나아진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벤치마크 성능 역시 그렇게 나아진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팀 쿡은 장사꾼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진짜 팀 쿡이 해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따라오세요. 인공지능을 처리해주는 뉴럴 엔진의 성능을 봐야만 해요. 성능 지표를 보면 아이폰 15 프로의 경우 35 TOPS, 뭔 단위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산 능력의 단위래요. 아이폰 14 프로의 경우 17 TOPS입니다. 전작 대비 2배 이상 좋아졌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3나노미터 공정 때문입니다. 갈수록 그게 뭔데 싶다가 가마려워지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욕받고 떠나시기 전에 나노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의 경우 하나의 조그만 단위가 되는 그 트랜지스터 소자라고 하죠. 이거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전자계산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 트랜지스터 하나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무려 1000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게는 10,000개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는 몇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9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전자계산기 200만 대가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전자계산기의 부피를 생각하면 엄청나죠? 정말 이걸 작은 한 손 크기로 압축하려면 트랜지스터가 얼마나 작아져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3나노미터만큼 작아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얇기냐면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 정도 수준의 크기라는 얘기예요. 머리카락을 3만 개로 쪼갠 거야. 이렇게 가로로 긴 걸 이렇게 쪼갠 게 아니고 굵기로 3만 번을 쪼갠 거라고. 이렇게 뭐 사실 상상도 안 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 줄 아는 거죠. 트랜지스터 자체는 전자가 지나다니면서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최소 단위 계산 기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지나다니면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면 에너지 소모량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모량이 높아지면 배터리가 빨리 닳겠죠. 그리고 성능의 저하도 발생하게 됩니다.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작아지면 에너지 손실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죽자사자 4나노미터 크기의 트랜지스터를 더 깎아서 3나노미터 크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2배 점프한 거죠. 여기서 10덕을 넘어 100덕쯤 되시는 분들은 전자 누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빠르게 설명할게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트랜지스터가 너무 작아서 전자들이 기판에 인쇄된 전선을 뛰어넘어서 다른 트랜지스터에 간섭을 하는 현상을 말해요. 이렇게 되면 연산에 오류가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전력의 낭비도 발생되죠. 이걸 TSMC가 소재 연구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애플 실리콘이 칩 설계를 개선한 덕분에 더 효율적으로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죠. 사실 바이오닉 칩은 아이폰 8부터 들어갔습니다. 자비스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지만 간단한 언어 명령을 이해하고 단순한 작업을 수행해줄 정도의 성능으로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움직여주는 데도 기여했으며 사진의 퀄리티를 높게 자동 보정해주는 데도 역할을 다 해왔어요. 그러니 남들 다 6기가씩 램 탑재할 때 3기가만 탑재해도 아주 원활하게 돌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원가 절감에 엄청난 기여를 한 셈입니다. 아이폰 8에 탑재되었던 2017년 이후 약 7년 만에 패시브 스킬에서 패시브 겸 액티브 스킬로 전환이 이루어진 셈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성능 면에서 단순히 10% 뭐 많아봐야 30%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거 그냥 뭐 AI 적용해주지 너무하네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일단 성능 면에서 그 미만인 아이폰 14 프로의 경우 배터리 드레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발열 및 성능 저하로 제대로 된 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애플은 무리하게 낮은 스펙의 하드웨어에 AI를 넣는 것보다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도 고려를 해서 이번 정책을 결정한 걸로 보이네요.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비용 부분이 진짜 해자인데 챗 GPT의 추산 결과 애플이 소개한 AI 성능을 그대로 구현해서 한 명의 개인이 사용한다면 2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서버 하드웨어 등의 가격과 유선 서비스 유지 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무려 3억의 유지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3억. 이 3억을 최대 비싸봐야 250만 원의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폰 15부터 적용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작할 때는 깡패 같았던 팀 쿡이 갑자기 천사로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아무래도 20세기 새로운 구세주 뭐 그런 느낌? 원래는 현실판 아이언맨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일을 해낼 줄 알았는데 팀 쿡이 먼저 해내네요.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